구체화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느끼는 그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구체적으로 뭐인지 하나하나 보여줬죠. 1번에서 뭐 나왔어요? 고향 풍경이었어요. 아름다운 풍경, 좋아요, 긍정적인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에서 아버지 나왔어요. 세 번째 연에서 어린 시절, 화살 쏘고 막 찾고 꿈과 이상을 꿈꾸던 그 여자, 아주 좋아. 그 다음에 네 번째 연에서 어린 누이와 고생스러운 아내의 모습, 조금 부정적인 모습이죠. 그 다음에 5연에서 초라한 지붕, 부정적이지만 거기서 도란도란 앉아 긍정적인 가족의 모습. 긍정적인 모습과 부정적인 모습을 모두 갖고 있는 게 고향이에요. 근데 그 고향의 모습 중에서 긍정적인 것만 그리워하는 게 아니다. 긍정적인 것든 부정적인 것든 초라한 거든지 간에 이 사람에게 고향은 모든 게 다 그리움의 대상이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선 작품을 봤고요. 이제 우리 뭐 하면 되니까 문제 한번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총 3개와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기억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 아까 차마 꾸맨들 이칠리야 고 후렴구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1번 볼게요. 반복하여 진술하는 방식으로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반복하면 리듬감이 생긴다. 리듬감 다시 얘기하면 운율이다. 맞는 설명이죠? 다음 2번. 각 연을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연을 마무리했다. 1연 맨 마지막에 나왔죠? 2연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연과 연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맞죠? 다음 3번. 모든 연의 마지막 부분에서 마무리했다. 그래서 구조의 통일성을 형성하고 있다. 한 3연쯤 읽으면 4연에도 여기 있겠거니 통일성이 부여된 거죠. 4번. 서리적 표현. 꾸맨들 이칠리야 잊혀지겠는가? 요거죠.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함축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화자의 정서, 어떤 정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 넣어서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다시 얘기하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나는 고향을 잊을 수가 없어. 이거보다 고향이 잊혀지겠냐? 이게 훨씬 더 강조하는 거죠. 5번 봅니다. 특정한 대상과 대화하는 형식을 가정하여 생동감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자, 특정한 대상과 지금 대화체로 나오겠나요? 아니, 혼자 얘기해. 혼자 고향의 모습 쭉 얘기하고 있죠? 답은 5번이다. 다음 2번. 윗글을 영상시로 제작하기 위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지용의 향수 정도 되니까 영상시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왜? 각 연을 그림 그리듯이 썼거든요. 1연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넓은 들판을 멀리 바라보는 기법으로 촬영하고, 왜? 멀리 바라봐야 돼. 왜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는 게 다 보여야 돼. 그러니까 멀리서 봐야지. 그 다음에 황소의 긴 울음소리와 어울리는 배경음악을 삽입해야겠어. 뭐 고요하고 천천히 나오는 그런 느린 음악이 나와야 되겠죠. 2번, 2연에서는 겨울밤에 바람이 많이 부는 장면을 배경으로 합니다. 왜? 밤바람 소리가 말을 달린대잖아요. 늙은 아버지가 잠들어 있는 얼굴을 클로즈업 해야겠어. 선생님, 여기서는 멀리 바라보는데 아버지 꼭 클로즈업 해야 됩니까? 클로즈업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여기서 나왔다?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어떤 아버지? 엷은 졸음에 겨운 이렇게 막 조금 이런 모습들, 이게 나와야 되니까 얼굴 클로즈업 해야 되겠지. 3번. 3연에서는 자연 속에서 어린아이가 마음껏 뛰노는 장면을 구성하여 순수하고 생동감 있는 느낌 내도록 해야 된다. 풀섭 이슬에 함추름 다 적시던 곳, 옷이 다 젖을 정도로, 이슬에 젖을 정도로 막 돌아다니대요. 생동감 있게. 4번. 4연에서는 검은 머리카락의 풍성한 여동생의 모습과, 맞아요, 반물결처럼 막 있죠. 다음, 일하는 아내의 고단한 모습을 대비시켜. 자, 대비라는 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대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생각해보자. 일하는 아내의 고단한 모습과 대비라는 거는 여동생은 행복하다는 거야? 여동생은 피곤하지 않다는 거야? 일하지 않는 거야? 자, 지금 그런 느낌이 아니죠. 아내에 대한 연민의 감정이 있는 건 맞아요. 그쵸? 아내에 대한 연민의 감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니까. 그런데 둘을 대비시켰다고 하는 거는 무리가 있습니다. 자, 요 4연에서는요. 자기가 그리워하는 대상 2명을 보여준 거예요. 내가 이런 모습을 갖고 있었던 어린 누이 그립다. 이런 모습을 갖고 있었던 내 아내도 그립다. 요거지 2명 대비시키는 건 아니더라. 동등한 입장에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답은 4번이다. 5번, 5연에서는 가난하고 소박한 시골집의 밤 풍경을 배경으로 하되 밖에 비치는 방 안의 그림자를 통해 가족들이 이야기 나누는 거. 왜? 도란도란 거리고 있으니까. 이번에 5번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답은 4번이고요. 3번 봅니다. 보기는 윗글에 나타난 시어를 검색한 자료이다. 이를 활용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자, 선생님 일부러 보기는 여기다 안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같이 교재 보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1번, 지줄대는 어떻게 하는 거야? 낮은 목소리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조잘조잘 거리는 거야. 실개천을 의인화하여, 그렇죠. 실개천이 졸졸졸 흐르는데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도한 거지. 고향의 오랜 역사와 사연이 담겨 있음을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 맞는 설명. 두 번째, 해설피. 해설피는 여기 나와 있어요. 뭐라고? 두 번째 거. 해의 밝은 빛이 약하다. 이거네. 해가 설핏 기울어 가다로 이해한다면 저녁노을의 이미지와 평화로운 고향의 전경이 잘 조응하도록, 조응은 일치한다 이런 뜻입니다. 조응하도록 표현한 것이겠군. 맞죠? 해질 무렵의 모습. 3번. 질화로와 집베개를 CD와 참고하여 이해한다면 질화로, 진흙으로 만든 화로, 집베개, 짚으로 만든 베개, 짚을 넣어서 만든 베개. 농촌 풍경에 잘 어울리는 향토적 소재를 통해 이미지를 형성하였다. 맞죠? 질화로, 집베개, 향토적 소재 맞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서는요. 향토적 소재 말고 약간 가난을 보여주는 소재.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4번 함추름. 함추름은 무슨 뜻이에요? 젖거나 서려 있는 모습이 가지런하고 차분하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슬 젖은 풀 속에서 화살을 찾으며 놀았던 화자의 기억을 통해 고향과 관련된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한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5번을 봅니다. 성금별을 참고한다면 F. 성글다. 물건 사이가 뜨다. 성금별. 드문 별이 있는 거예요. 드문드문 떠있는 별 정도로 이해한다면 까진 좋아요. 고향을 멀리 떠나온 화자가 느끼는 외로움을 상징하는 거구나. 성근별은 외로움이구나. 이렇게 지금 정리할 수 있죠? 이게 과연 맞는 거냐라고 한다면 이 성근별이 나온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뭐라고 나오냐? 하늘에는 성근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여기 선생님 뭐라고 했죠? 약간 동화적이고 환상적인 분위기라고 했어요. 이것 자체가 외로움을 보여주는 건 아니다. 만약에 외로움을 보여주려면 성금별이 나오고 그 뒤에 좀 부정적이고 안 좋은 표현들이 나와줘야죠. 근데 그런 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답은 5번이다. 다음에 서술형입니다. 윗글에서 공감각적 심상이 드러난 부분을 모두 찾고 효과를 서술하시오. 모두 찾고 몇 개? 2개. 어디 있습니까? 우리 얼룩배기 황소 나오는 부분, 금빛 게으른 울음 나오죠? 선생님 요거 정리했습니다. 네, 금빛 게으른 울음,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두 부분이에요. 둘 다 똑같이 청각의 시각화.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죠. 효과는 뭐예요? 고향의 모습을 더 잘 보여주는 거죠. 추억을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특히 뭐 서술형 1번 같은 경우, 서술형 같은 경우는요. 우리 내신에서 만약에 공부를 한다면 시험 문제로도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꼭 알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시 정지용의 고향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바로 두 번째 시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시는요. 서정주의 추천사라는 시예요. 근데 추천사 옆에 부제가 달려 있어요. 뭐라고? 춘향의 말 1. 그래서 1이에요? 2랑 3 있어요? 있어요. 춘향의 말 1, 2, 3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 추천사예요. 정지용의 향수를 할 때에도 선생님이 어떻게 했어요? 제일 먼저 제목을 봤죠? 이것도 마찬가지. 제목 모르면 어떻게 푸냐. 추천. 그네다. 아, 그네구나. 그네는 쉬워요. 추천사다. 그리고 부제. 춘향의 말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춘향이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죠. 한국인이라면 춘향이 다 알고 있어요. 춘향이 누굽니까? 고전소설 춘향전의 성춘향. 주인공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몽룡과의 사랑과 이별을 통해서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그런 등장인물입니다. 자, 시를 쓰는데 힌트를 줬어요. 춘향의 말이래요. 아,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들이 춘향이가 하는 말인가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춘향이는 한국인에게 굉장히 각인된 그런 뭐랄까요. 한국인의 의식에 깊이 각인된 사람입니다. 그런 등장인물이에요. 그런 춘향이의 이야기에서 무엇을 우리 충분히 유추해냈어요. 춘향이는 이런 감정을 갖고 있을 거야? 유추할 수 있죠. 그런 춘향이의 심리를 유추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여인의 모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간 본연의 모습, 인간 원래 갖고 있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까지 유추해서 시를 써내려간 거죠. 그래서 서정주 시인 같은 경우는 이 추천사 말고도 뭐 견우의 노래라든지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고전에서 많은 모티브들을 차용해 옵니다. 차용해 오는데 그런 전통을 계승했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 이런 뭐 율격구조와 같은 외형상의 전통을 가져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문학 내적인 거, 내적인 전통을 계승하는 거죠. 작품 안에 있는 등장인물의 심리 이런 것들이 작품 속에 잘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작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작품에 우리 친구들 선생님 여기 작품 가기 전에 이런 걸 갖고 왔는데요. 이거 뭔가 새로운 거 아니죠? 뒤에 문제에 나와 있는 거예요. 문제 2번에 보시면 이렇게 보기가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왜 먼저 해요? 보기가 엄청난 힌트가 돼요. 특히 우리 교재는 더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보기를 통해서 작품을 해설하는 문제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능 문제 풀 때에도 이런 거 힌트죠. 작품 무작정 읽어가지 말고 힌트가 될 만한 걸 먼저 보는 거예요. 2번 보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아, 작품의 내용을 딱 정리해놨어요. 그네 타고 있다. 근데 그네 타봤죠, 친구들? 높이 슉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가면 하늘로 가는 것 같고 내려가면 땅으로 내려오고 근데 그 땅은 현실이고 하늘, 올라가는 그 하늘은 이상이래요. 이 시는 하늘과 땅을 매개하는 그네의 속성을 통해 이상세계에 대한 갈망과 가고 싶어. 저 이상세계 하늘로 가고 싶어. 그런데 현실 세계에 대한 한계에 대한 인식이 동시에 드러난다. 그네 타봤잖아요. 올라가면 반드시 내려와야 돼요. 한계다. 특히 1, 2, 3연에 드러나는 밀다라는 행위의 반복과 변주는 자 반복은 알죠? 똑같은 거 계속 쓰는 거. 변주는 조금 변형하는 거예요. 그네를 뛰는 만약에 밀다면은 밀지, 밀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변형하는 거. 그네를 뛰는 화자의 모습과 조응하여 조응한다? 딱 들어맞는다는 거죠. 시적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밀다라는 행위의 반복과 변주. 나 좀 밀어줘, 나 좀 밀어줘, 나 좀 밀어줘. 왜? 나 가고 싶으니까. 시적 화자, 그네를 띄는 화자의 모습과 딱 맞아 떨어진다. 밀어줘. 그럼 내가 어떻게? 위로 올라가잖아. 그럼 나 이상세계 가는 거잖아. 또 4연과 5연에서는 운명적 한계를 인식하면서도 열망을 포기할 수 없는 모습을 통해 인간의 숙명을 그려내고 있다. 어머, 시에서 다 해줬다 여기서. 1, 2, 3연에서 뭐 봐야 돼요? 자꾸 미는구나. 거기서 시적 화자의 정서 알아내야 된대요. 그러면서 4연과 5연에서는 못 간다는 걸 알게 된대요. 저 하늘은 못 가지. 그네 아무리 타봐자 못 가지. 못 가면 포기해? 아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는, 포기할 수 없다? 의지적인 모습을 보인다. 설명을 다 줬습니다. 요거 가지고 이제 시를 보면 돼요. 힌트를 다 줬죠? 시 봅니다. 향단아, 그네 쪽을 밀어라. 향단아, 향단이 나왔어. 자, 향단아 나오는 순간 어머, 이거 말하는 사람 춘향이네. 다 알 수 있죠. 향단아, 그네 쪽을 밀어라. 춘향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향단아. 자, 배 있어요. 배를 타는데 뭐 엔진으로 가는 배가 아니라 노져서 가는 배 이런 거라고 하면 사람이 우선 배는 정박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타죠. 그러면 사람이 타면은 이게 배가 밖으로 이 물속으로 들어가야지 그 다음에 노를 젓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 누가 밀어줘야 돼. 내가 배에 타고 있는데 내가 밀 수는 없어. 누가 밀어줘. 배를 딱 밀으면 바다로 배가 쓱 가는 것처럼 나 좀 밀어라. 자, 그럼 여기서 바다라는 거. 바다. 바다라는 것은 진짜 바다 아니잖아요. 그쵸? 여기서 바다는 이 그네를 타고 있는 춘향이가 가고 싶은 곳, 이상향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현실을 벗어나려는 거예요. 여기 말고 다른 데 가고 싶어. 어디 이상향으로. 이 다소곳이 흔들리는 수양버들 나무와 백앤모에 놓이는 듯한 풀꽃대미로부터 자잘한 나비 새끼, 꾀꼬리들로부터 아주 내어 밀듯이 향다나. 수양버들 나무 얼마나 이뻐. 풀꽃더미, 나비 막 날아다니고 꾀꼬리하고 얼마나 아름다워 예쁘고. 다른 시에서는 예쁘고 아름답고 긍정적인 존재였을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시에서는 어때요? 나 이런 것들로부터 어떻게 하고 싶대? 아주 내어 밀어달래. 얘네들 보기 싫어. 얘네들로부터 나 좀 멀리 떨어지게 해줘. 자, 그림 한번 보세요. 자, 나무가 있었겠죠. 여기서 이제 그네 타고 있을 거예요. 춘향이가 그네 타고 있겠죠. 타고 있는데 이 밑에 보니까 어때요? 수양버들 나무 이렇게 있고 막 버드나무 막 있고 여기 온갖 풀꽃더미들 있고 나비 날아다니고 꾀꼬리 새 있어요. 새 있다. 근데 나 뭐예요? 그네 타고 위에까지 올라가서 얘네들과 하고 이별하고 싶어. 아주 내어 밀어달래. 왜 싫을까? 이렇게 예쁜 건데. 수양버들나무, 풀꽃더미, 나비새끼, 꾀꼬리는 다 뭐예요? 지상의 존재들이죠. 내가 살고 있는 현실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럼 결국 뭐다? 지상에 있는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고 싶다?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걸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한편에서는 춘향이가 말하는 거니까 수양버들나무 보는 순간 어머, 저 수양버들나무에서 이몽룡이랑 처음 만났지. 풀꽃더미, 나비새끼, 꾀꼬리, 그때 꾀꼬리가 울었었지.
뭐만 보면 다 이몽룡 생각이 나는 거야. 지금 이별했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고 싶겠죠. 자꾸만 추억이 떠오르니까. 싫다. 산호도 섬도 없는 저 하늘로 나를 밀어올려다오. 나 좀 밀어올려달래요. 이번엔 어디로? 하늘로 밀어올려달래. 자, 하늘 앞에 나와 있었던 바다랑 똑같은 이미지일 거예요. 아마 이상향일 거다. 그런데 산호도 섬도 없는 하늘로 가래요. 산호도 섬도 없다. 산호, 섬, 바다에 있는 건데 배가 이렇게 간다고 치면 산호랑 섬은 아름다운 거긴 하지만 뭔가 진로를 방해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아무것도 없는, 나를 방해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저 하늘로 나 좀 밀어 올려줘라. 밀어 올려다오. 채색한 구름같이 나를 밀어 올려다오. 나 좀 밀어 올려줘. 뭐처럼? 구름처럼. 근데 구름은 구름인데 구름은 어떤 존재예요? 하늘에서 자유롭게 떠다니는 존재죠. 나 그렇게 자유로운 존재이고 싶다고. 지상 현실에서는 나 자유롭지 않아요. 춘향이의 신분이나 이런 것들 보면 여러분 알 수 있죠? 자유롭지 않다. 나 구름처럼 저렇게 살고 싶어. 근데 구름 중에서도 채색한 구름이야. 구름하면 보통 하얀색, 검은색, 회색 뭐 이런 식으로 무채색으로 생각하는데 색깔이 칠했대요. 빨간색, 파란색, 뭐 노란색 이런 구름이야. 뭔가 좀 역동적이고 활발하고 이런 느낌이 좀 들죠. 자, 그래서 밝고 경쾌한 거. 자신의 그런 추구하고 싶은 욕망 이런 것들을 다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싶다. 그러면서 이 울렁이는 가슴 좀 밀어달라고. 너무 울렁거려. 왜? 어머, 저기 올라가면 그렇게 자유롭게 지상에서 나를 얽매였던 것과 모두 결별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그래서 가슴이 뛰는 거야. 울렁거려. 이 울렁이는 가슴을 밀어 올려다오 하면서 전에 없었던 느낌표를 딱 찍었다는 거죠. 시인이 시를 쓸 때는 마침표 하나도 그냥 찍지 않는다. 다 의미가 있다. 이 느낌표 하나를 찍을 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어요. 자, 그럼 저기서 느낌표를 딱 왜 찍었을까? 여기가 최정점이라는 거야. 우리가 그네 타봤죠? 바이킹 이런 것도 똑같아. 자, 그네 탑니다. 그네 타면 쭉 올라가요. 올라가서 정말 짧은 시간, 한 1초도 안 되게 가장 높은 곳에 있다가 쑥 내려옵니다. 아마 여기가 그 가장 높은 곳에 도달한 그 순간이 아닐까 싶어요. 춘향이가. 나 좀 밀어줘서 밀고 해서 가장 높은 곳에 딱 올라간 그 순간. 그 정점에 표현이 딱 된 거죠. 그런데 그네 타봤잖아요. 그네 어떻게? 반드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내려와. 그래서 가장 정점에 있다가 이제 그네가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아, 서울로 가는 달같이 나는 갈 수가 없구나. 서울로 가는 달같이는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 그네 타고 쭉 올라갈 때는 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다시 내려와? 아, 난 안 되는구나. 못 가는구나. 달같이. 달은 하늘에 떠 있으니까 자유로운 존재죠. 그리고 달이 하필이면 서쪽으로 간대요. 자, 서쪽은 불교 세계에서 뭐라고 서방 정토라고 해서 극락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앞에 나와 있는 이런 이상향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겠죠. 서울로 가는 달같이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 뭐 하는 거예요? 아까 미리 읽어본 데서 얘기한 것처럼 자신의 한계를 인식한 거죠. 자, 여기서 한계라는 것은 춘향이 개인의 한계인가요? 이상향에 가고 싶지만 현실 세계에서 나를 얽매이는 것을 다 버리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지만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 이거는 춘향이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자유로움을 갖고 있는 달과 자유롭지 않은 나를 서로 대비시켜서 대비시켜서 자, 인간의 춘향이가 아니에요. 춘향이 한 명이라 인간의 운명적인 그런 한계를 인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춘향이가 아니다. 인간의 모습, 인간의 한계를 인식하는 그런 모습이다. 바람이, 그럼 여기서 이제 시가 만약에 끝났어. 그러면 아, 얘 포기했구나. 못 간다면 그냥 현실을 살아야지 뭐. 여기서 끝날 수 있지만 그렇게 끝나지 않았죠. 마지막 연이 있어요. 뭐라고? 바람이 파도를 밀어 올리듯이. 여러분, 바람이 파도 언제 밀어 올려요? 지금 이 순간에도 밀고 있어요. 이거는 바람이 파도를 밀어 올리는 그런 행위는 항상 지속되는 거야. 반복. 바람이 파도를 확 밀어서 파도가 엄청나게 치죠. 뭐 하는 거야? 상승하는 거야, 파도가. 그리고 그거를 매일매일 반복해. 그렇게 나를 밀어 올려다오 향단아. 나 내려올 거 안다? 한계 알아. 그런데 나 좀 계속 밀어달라고.
바람이 파도 밀어 올리는 것처럼 나 좀 계속 밀어줘. 왜? 나 한계가 있는 건 알지만 끝까지 한번 계속 해볼래. 의지적인 표현이죠. 의지를 드러내고 있더라. 그래서 이상향을 동경하는 모습, 그러다가 좌절했지만 의지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잘 드러나 있는 시가 되겠습니다. 자, 춘향의 말이고요. 춘향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가를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근데